안녕하세요, 철성님. 저희 촬영에 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이메디컬 그룹이라고 하는 의료기기 제조 스타트업에서 CSO 전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타트업에 계시지만 작년까지는 외국계 기업에서 12년 동안 계셨어요. 외국계 기업의 커리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2년 동안 다니긴 했지만 사실은 4개의 회사를 다녀서 각각 한 3년 정도씩 평균적으로 3년씩 12년을 다녔고, 첫 번째 회사는 이제 P&G라고 하는 이제 외국계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BAT라고 하는 이제 외국계 영국계 이제 담배 회사, 세 번째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미국계 글로벌 회사에 다녔었고, 마지막으로는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커리어 시작은 이제 영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 기획, 그다음에 프로젝트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 그다음에 전략 기획, 조직 문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기업 홍보까지 해서 다양한 직무를 외국계 기업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도 있으셨고, 그리고 12년간 계셨는데,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본 면접관이셨을 것 같아요. 실무진 면접에는 항상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지원자들을 만나본 면접관의 입장에서 뽑은 최악의 자소서는 어떤 자소서일까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쓰실 때. 근데 저희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딱 보면은 보이는 자소서도 몇 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첫 번째가 정말 간혹가다 있는 일인데 회사 이름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제 예를 들어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약간 알파벳 쓰는 데도 있잖아요. 뭐 SDS, SDI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계열사 이름을 헷갈린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그 기아 자동차가 기아로 사명을 바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성을 바꿔서 반영한 이름의 변경인데, 이런 최근에 변경된 이름을 모른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나? 들어오고 싶나? 라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인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다른 회사에 있는 친구들과도 얘기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맞춤법이 틀리는 자소서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막 자소서 내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맞춤법이 틀린 거가 눈에 띄는 이상 굉장히 거슬리기도 하고 다음 내용에 집중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성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자소서에 맞춤법, 요새는 뭐 맞춤법 검사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한번 돌려볼 생각도 안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조금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실은 내용적인 건데 이 질문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자소서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도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했는데 장단점은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면 장점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단점을 조금 얘기하다가 그거에 대한 변명을 막 늘어놓는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요점이 없는 자소서 굉장히 읽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요점이 없는 자소서의 사례도 있을까요?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몇 살 때 뭐 화목한 가정이었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 일대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자기소개를 쓰시오라는 거를 읽었나? 사실 여기서는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를 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이 회사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랑 어떻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자기소개만 하신 사례가 방금 기억이 좀 납니다. 지원 동기를 잘 못 쓴 케이스에서 알아봤는데,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잘 작성하는 법은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원 동기라는 거는 이 면접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잘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얼마나 들어오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회사랑 얼마나 잘 맞는지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으니까 이제 그 지원을 했을 거고,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맞느냐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이 회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전과 인재상을 잘 이해를 하고 그 인재상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거를 이 인재상이랑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강점을 가졌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뽑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형태로 지원 동기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꼭 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고 인재상을 얘기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 동기 말고도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작성하라는 자소서 문항도 있는데 네. 이러한 문항은 어떻게 답변을 작성하면 될까요?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점은 되게 잘 쓰세요, 다들. 장점을 되게 잘 쓰시는데 단점을 쓰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두루뭉실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뭐냐면 장점이 있다. 근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있는 양면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장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저는 뭐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런 장점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 장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원칙을 고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주변에서는 제가 좀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라는 단점을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양면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연결되는 이제 부분인데 제가 이러한 단점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라는 식의 노력을 한다는 것까지 완성을 하면은 사실은 흠잡을 데가 없죠. 그냥 정말 자기 단점 잘 알고 있고 장점도 알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단점은 사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용납이 가능해. 약간 좀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점 따로 갑자기 단점 따로 그다음에 단점에 대한 노력 없이 답변이 끝나면 전혀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장점과 단점 작성할 때 장점 따로 단점 따로 연관성 없이 그렇게 작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 장점 때문에 파생된 단점을 적고 거기에 대한 극복 노력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자소서 문항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적는 법도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이 힘들었던 점도 장단점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어떤 거를 이루고 싶었는데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좌절됐을 때 내가 힘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 좌절을 딛고 어떤 배움을 가져서 이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물어볼 때는 당연히 그 정반합 있잖아요. 그래서 목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 그 다음에 실패했던 거. 근데 거기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수 대학교에 처음 떨어져가지고 재수 생활했던 게 힘들었다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단골 멘트거든요, 이게. 단골 케이스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재수 생활이 힘들다는 거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수 생활을 이제 예시를 들자면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합격가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컸지만 그때부터 1년 동안 저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에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소속감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제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다음 해에 제가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 실패와 좌절을 극복했다라는 것까지 완성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걸 안 쓰더라도 면접 가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했을 때 어떤 노력하셨나요? 어떤 배움이 있었나요? 라는 거 물어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이제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은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철성님이 생각했을 때 면접관들이 높게 평가하는 답변 방식이 있을까요? 일단은 면접에서 진정성을 보는 게 자소서에서도 진정성이 중요했지만 면접에서도 진정성이 중요한데 이 진정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자기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읽고 가셔야 돼요. 자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변을 할 때는 다른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진정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추가 질문들이나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 다 자소서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경력사항이라던가 지원 동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되게 잘 써주셨는데
면접에서 떨리시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서로 잘 읽어봐라. 그리고 그거에 연관된 것들을 요점을 잘 해서 질문에 답을 해라. 질문에 답을 해라라는 거는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원자분들 이럴 때 되게 당황하세요. 제 면접관이면은 어떤 답변을 했는데 제가 원했던 답변이 아니야. 그러면 제가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거입니다라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엄청 당황하시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처음 질문 잘 들으시고 만약에 질문이 잘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맞으신가요? 라고 차라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질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답변을 하면은 적어도 중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는 항상 끝에 질문 있으세요라는 면접관들이 질문을 주세요. 네. 그럼 사실 크게 질문이 없더라도 뭔가 네.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질문이 없어가지고 질문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질문 있으세요에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질문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없나? 왜냐면은 사실은 면접이라는 게 면접관도 지원자를 알아보는 기회지만 지원자도 회사를 알아보는 건데 이 질문이 없다는 건 약간 회사에 대한 관심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조건 이 질문에 대해 질문을 하나 준비를 하셔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약간 면접 내용이 조금 부실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했을 때 약간 이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 예리한데? 라는 또 인상이 조금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준비를 하신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현재 이 회사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거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지금 혁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TV 광고를 보는 기업 광고에서 우리는 혁신을 추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혁신을 얘기하는데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귀사에서 생각하시는 혁신이란 무엇입니까?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봤는데 그 혁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 살짝 당황해요. 왜냐면 면접관이라고 해서 그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혁신이라는 키워드는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키워드인데 무슨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아니면 실제로 정말 내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지원하는 직무가 이런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맞나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면접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회사 입사하셔가지고 커리어를 만드신 선배 입장에서 취준생들이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취업한 것 자체가 끝이 나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 커리어에 대한 관리를 하냐라는 게 보면은 계속해서 커리어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왔는데 다음에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싶다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시는데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해서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좀 업데이트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그 인사 담당자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도 요새 이력서 업데이트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한테 이직을 물어보나? 라고 했는데 아니 난 안 하는데 했더니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인데 네가 그 프로젝트를 할 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날걸?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처음에 들어가서 하게 될 업무 이런 것들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내가 다음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도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그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